안녕하세요.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김수진입니다. 오늘 결국은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라이브를 시작을 할 텐데요. 오신 분들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네, 저희 시작 전에 항상 안내 드리는 게 있죠. G마켓 옥션 파트너 센터 접속하셔서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라이브 강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라이브 강의 신청해 주시면 라이브 시작 전에 문자 메시지로 시작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G마켓 비즈니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 서비스 개편 소식 및 혜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수신 동의 해주시면 G마켓 옥션 판매 소식을 이메일로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출석하셔서 항상 출석 체크 하셨잖아요. 출석 체크 하시면 광고성 임원위를 지급해드렸는데 조금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출석 체크 링크에 들어가셔서 바로 출석 체크 해주세요. 50명에서 이제 20명까지 20분만 출석 체크 그 광고성 임원위가 나가고요.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조은하님 안녕하세요. 류님 안녕하세요. 과일연구소 탐난다님 안녕하세요. 하이님 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시고 계시네요. 네, 지금 저희 이제 라이브 시작 전에 항상 하는 파트가 있죠.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누구죠? 컴백해서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슈퍼마미오님, 양나무님 안녕하세요. 산호피님, 지금 오신 분들은 빠르게 출석 체크 링크로 들어가셔서 출석 체크 해주셔야 광고성 임원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부터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광고성 임원이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빨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게 G드래곤 GD죠. 그죠? GD예요. 네, 제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왔냐면 GD가 요즘 이렇게 스카프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스카프가 계속 이제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좀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스카프 관련해서 또 소싱을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GD 패션이나 이런 게 또 이슈가 되면서 지금 좀 빨간색 요거라 보이시죠? 요거 보시면 약간 복고풍이잖아요. 그래서 복고 열풍이 다시 불 거다라는 또 트렌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제가 가지고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뭐 사심이 담긴 건 아니고 어쨌든 멋있습니다. 지금 컴백했는데 여전히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스카프 패션 트렌드가 조금 떠오를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소싱할 때나 뭐 마케팅 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첵이요. 네, 다들 잊지 마시고 출석 체크 해주세요. 20분 안에 들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주 과제. 제가 오늘 라이브를 위해서 나만의 멘탈 관리 방법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제 제출해주신 분들 이제 뒷부분에서 한번 같이 언급을 해보고 또 오늘 제가 게스트분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게스트분께서는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런 내용에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오늘 라이브에서는 직원 없이 혼자서 매출 10억을 만드신 대표님의 상세 페이지 기획, 제작 방법과 가격 설정 하시는 부분 그 가이드로 안내해드리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이슈들과 멘탈 관리 방법 공유해드리고 또 구독자분들의 Q&A 이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읽어서 Q&A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뭐 게스트분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혼자서 매출 10억 매출 노하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우와 기대되어요라고 이제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라이브 끝나고 저희 지난주 라이브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지난주 라이브 끝나고 바로 공항으로 달려가서 제가 이제 티니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20시간 정도 비행을 했고요. 시차가 한 8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돌아온 지 지금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차 적응이 좀 안 되고 제가 약간 몽롱하기도 한데 또 오늘 라이브를 위해서 제가 급하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사실 멀리 가서 좀 관광도 하고 싶었는데 정말 딱
비즈니스 미팅만 끝내고 오늘 라이브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게 오늘 게스트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게스트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라이브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직원 없이 작년 기준 연매출 10억 매출을 이제 만들어내신 강동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9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둘 이제 키우고 있는 아빠이고, 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한 12년 정도 했었어요. 12년 정도 이제 하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셀러를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은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뭐 대학교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직장을 구했을 때 이제 여의도 쪽에 구해서 거기서 이제 계속 다니다가 이제 지금은 셀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어떻게 제가 최대한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많이 풀어드려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오셔서 이제 여의도로 취직까지 하셨는데 그걸 그만두고 또 이제 온라인 셀러로 전향을 하셨어요.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이제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라이브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테마로 오늘 주제로 삼았던 이유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제가 많은 대표님들과 또 수강생분들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전히 잘 판매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계시는 반면에 하다가 좀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잘 안 풀리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뵀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온라인 판매라는 게 정말 뭐 특별한 그 재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가? 또 이 일 또한 그 재능의 영역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의 한 끝은 무엇일까? 뭐 비밀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제 강동원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께서는 직원 없이 혼자서 매출 10억을 하셨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직원분이 계시지만 어떻게 그 직원 없이 그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셨는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제 매출이 엄청나게 아직 큰 매출이 아니긴 합니다. 더 잘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훌륭한 대표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셀러로 전향했었을 때 이제 사업가 마인드보다는 이제 직장인 마인드가 좀 컸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에 대한 부담들이 좀 크다 보니까 내가 내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소싱부터 물품 구매, 그다음에 뭐 포장, 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가 다 이제 하고 시즌 제품 할 때도 시즌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제 몸을 이제 갈아 넣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단 대표님 네. 혼자서 그 소싱, 뭐 포장,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신 거예요? 시즌 상품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와, 대단하시네요. 오전부터 계속 이제 저녁까지 이제 그것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매일매일 반복을 하셨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올린 제품들이 이제 월드컵 축구에 관련된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운도 좀 따라가지고 이제 그런 매출들이 일어났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관련 용품을 소싱을 하셔서 진행을 했는데 마침 그 당시 또 월드컵 붐을 타서 그쵸?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도 좀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역시 운도 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만 따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간혹 건기식을 소싱을 했다거나 뭐 건강식품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평소에는 잘 안 풀리다가 가끔 그런 거 있죠. 홈쇼핑에 막 내 제품과 관련된 게 막 빵빵 나온다거나 우리 많이 보시는 어르신들이 보시는 그 프로그램 있죠. 몸지, 네, 그렇죠. 뭐 네네네, 비타민 맞아요. 이런 채널들에 나오다 보면 또 그날은 이게 불티나게 팔리고 그게 또 트래픽이 좀 유지가 되면 매출이 올라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과연 마냥 운이라고만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운도 따라주는 겁니다. 맞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혹시 대표님 현재 1인 셀러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오신 분들 대부분이 1인 셀러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 싶은 유용한 툴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유명해진 툴이 있는데 이제 그 요즘 AI가 이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챗GPT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이제 온라인 셀러들에게는 이제 뭐
뭐 썸네일을 바꾸나 이런 것도 있지만 상세 페이지 부분들이 사실 되게 번거롭거든요. 상세 페이지 부분들을 만드는 것들, 기획하는 것들이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그 제디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디터라는 AI 상세 페이지를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쓰시면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내가 특정한 상세 페이지를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상세 페이지에 링크만 넣고 그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그 사진을 넣고 그것만 딱 넣고 이제 클릭 하나만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걸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상세 페이지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안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요즘엔 AI 툴이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AI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고 또 그거 역시 좀 조금 다듬으시죠? 네네네. 좀 다듬어서 좀 퀄리티 있는 상세 페이지를 보다 쉽게 만들어내면 조금 하실 수 있다. 1인 셀러분들은 왜냐면 디자이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한번 잠깐 화면으로 네네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켜드릴게요. 자, 제디터가 혹시 무료인가요, 대표님? 네, 제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이제 5회까지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제품을 하나를 위탁으로 뭐 도매매나 도매꽃 같은 제품들을 올리려고 했었을 때 내가 대량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해도 그쵸, 사실 그쵸. 쉽지가 않거든요. 네.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한다라고 쳤었을 때는 이거를 한 달 동안 어쨌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디터 AI를 쓰시면은 네. 내가 기본적인 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쓰시고 내가 수정할 부분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수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물론 내가 뭐 몇십 몇백만 원 주는 그런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기본적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 만들어주니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마침 댓글로 질문이 들어와셨어요. 제디터 유료인가요? 제디터는 유료죠? 뭐 유료인데 네, 유료인데 이제 한 달에 5회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이제 5회까지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한 달에 제디터랑 5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맞아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정말 유용해서 네.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한 달에 5번까지 무료니까 네. 한 달에 5개만 상품 올려도 좋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회원가입 이제 하시고 이제 여기 에디터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여기 AI 상품 상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마켓에 제가 아까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지마켓에 내가 요런 패딩, 요런 상세 페이지가 있으면은 요런 상세 페이지하고 비슷한 형태의 어떤 제품군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링크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 상세 페이지의 링크를 여기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 상세 페이지 주소에다가 여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주 그냥 심플하게 쓰겠습니다. 패딩이라고. 이 부분은 그냥 심플하게 써도 되나요? 내가 원하는 상품명을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패딩, 뭐 여성 패딩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요. 네네. 여성 패딩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사진을 제가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시는 각자의 사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사진들이 있다. 그러면 요런 사진들을 캡처를 해두시면 됩니다. 캡처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진 있으면 그 사진을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일단은 저희는 테스트니까 이렇게 캡처해 준다고 할게요. 이렇게 패딩은 아니죠. 아닌데 이렇게 캡처를 하시고 이렇게 넣었죠. 네. 여기는 아까 이제 만들어둔 네네네. 거고 여기서 이제 사진 추가를 눌러주시고 여기 아까 저희가 했던 요것과 요것까지 넣어볼게요. 여기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명은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명 넣으시고 네, 브랜드명을 네네네네 넣는 거죠? 옵션도 뭐 있으면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녀 3회 있고 총 5회가 있잖아요. 5회에서 이제 저는 이제 2번 테스트한다고 이제 써봤던 거였고 이제 3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무료 이행권 1회 사용하고 이제 생성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성 눌러주시면은 시작하겠습니까? 하고 나오고 그럼 얘가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꽤 그럴듯한 상세 페이지가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사이즈 정보도 나오고 오. 이런 패딩 정보도 나오고 뭐 어떤 스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틀에서 상세 페이지를 내가 참고하고자 하는 상세 페이지를 정확하게 딱 넣으시면은 그거하고 걔를 이제 약간 유사하게 해가지고 요것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것들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사진 같은 것들을 수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요걸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유용하네요. 이게 저도 처음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을 때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제일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문이었어요. 그쵸? GD가디건 방금 나온 거 GD가디건 복고풍 그죠? 우리 좀 소싱하실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네네. 복고가 유행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이 제디터라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나왔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지금보다는 많이 둔탁했어요. 많이 둔탁했는데 지금 좀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쓰시기에는 충분히 사용할 괜찮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리고 생각을 나서 합니다. 이제 조금 온라인 셀링이나 해서 이렇게 조금 자본을 모으신 뒤에는 네. 이제 전문 디자이너나 네, 네, 이런 네.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제가 댓글에 읽진 않았는데 그 3PL 사용하시는 줄 알았는데 직접 하시는군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진짜 계속 혼자서 그 제품을 싸셨거든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전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풀필먼트 서비스가 뭐 지마켓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편리한데 뭐냐면은 제가 직장인은 아니고 제가 이제 전업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포장을 하고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직장에서 투잡을 하거나 그리고 육아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장하거나 물건 싸거나 물건 쌓아놓을 공간도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택배사 계약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물건 양이 뭐 하루에 그래도 20-30건씩 나오지 않으면은 택배사 계약하는 것도 좀 번거롭고 그렇다고 사무실 없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내가 있는 물건을 3PL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 지마켓 스마일 배송 쪽 안으로 이제 물류 배송지로 이제 이동을 시키면은 거기서 이제 모든 이제 CS와 뭐 배송과 이런 것들 다 처리해 주니까 그게 굉장히 편리하죠, 사실. 네. 지금 댓글로 혼자서 하셨을 때 노하우는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와서 포장하고 오전에 와서 주문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포장하고 그다음에 시즌 제품 준비하고 그리고 뭐 365일 그 에버그린 상품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형태로 가고 이제 매출 떨어지는 거 있으면은 그거 다시 매출 끌어올리고 뭐 이런 식의 그냥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 셀러분들한테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노하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제가 해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몸도 이제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품을 소싱하는 거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알바 형태의 이제 직원들을 두고 이제 포장 같은 경우 이제 지금도 이제 맡겨놓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정리를 해보면 사실 혼자서 하시는 것의 노하우라고 한다면 내가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특별한 노하우란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디터라던가 아니면 네. 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동화시키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건 또 내가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네네네. 이용을 하시면 네. 조금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혼자 하실 때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면 안 받으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하면 계속 포장하고 계시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표님께서 혼자서 정말 다 하는구나 제가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툴도 사용을 하시고 또 최근엔 직원도 뽑으셨고 네. 하셔서 조금 자동화 시키신 부분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직원이라던가 3PL 스마일 배송을 적용하시게 된 걸까요? 어느 시점에 네, 뭐 판매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또는 뭐 경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런 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건 개인마다 이제 다르긴 한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더 이상 포장을 하면은 내가 그 다른 판매자들한테 밀리겠다라는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제품을 소싱하고 다른 제품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을 하면은 훨씬 더 큰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뭐 2시간, 3시간씩 이거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했던 거고 저는 이제 3PL을 지금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안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미 그냥 그 사무실하고 창고를 계약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3PL 쓰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계약이 끝날 때까지 쓰기가 좀 힘든 상태여가지고 3PL을 이제 안 하고 이제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였고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이제 직원을 이제 뽑아서 이제 한 거였죠. 그럼 대표님 제가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네. 내 창고를 마련해서 내 창고를 쓰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뭐 지금은 뭐 사실 쿠팡이라던가 지마켓 스마일 배송이라던가 풀필먼트 서비스가 잘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좋습니다. 저는 괜히 계약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이거에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1인 셀러 분들이시고 네네네.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네. 이게 덜커서 조금 매출이 올라오면 내가 네. 창고를 계약해야 되나? 뭐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근데 정말 좋은 경험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계약 같은 경우는 2년을 딱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중간에 나가고 뭐 부동산 뭐 복비를 제가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물건 한번 옮길 때도 뭐 이사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풀필먼트는 내가 물건을 판매할 만큼 주문해서 넣어 놓으면 되고 그리고 거의 판매되면 다시 중국에서 주문하든 이렇게 해서 넣어 놓으면은 물건이 작아지면 또 그 보관료가 작아지고 물건이 많아지면 또 그게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 아까 잠깐 상세 페이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초보 셀러분들께서는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상세 페이지를 조금 이제 기획을 하시는 그런 방법,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많은 이것저것 많이 이제 배우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들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제 막 직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셀러로서 했었을 때는 그 공급자의 관점이 많았어요. 공급자의 관점이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소비자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 욕구를 이런 것들 내가 채워주기보다는 그냥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제품의 스펙이라든지 내 제품이 어떤 제품이 뭐가 좋고 어떤 게 기능이 좋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이것저것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결국에는 제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왔던 틀은 뭐냐면은 파소나라고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로 그냥 다 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틀은 이 안에 다 있다. 라는 것들로 기결이 되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저는 이제 쓰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파소나 방법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은 끝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P부터 네, P는 이제 프로블럼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모든 제품들이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제품에 문제점이 있고 B라는 제품, B라는 제품에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좋은 제품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없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문제점을 내가 먼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죠. 이런 부분 되게 힘드시죠. 뭐 마우스 와디즈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마우스를 요런 마우스를 되게 이렇게 종이 형태로 이렇게 만든 마우스가 있어요. 그걸 왜 만들었냐면은 마우스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은 노트북 위에서 이게 떨어뜨리면 이게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고객들에게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종이처럼 만들어서 이걸 떨어뜨리든 뭘 하든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구점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먼저 문제점, 이거를 고객들이 썼었을 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친근감. 어피너티라고 그래가지고 친근감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동일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저도 이 문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고 되게 고민이 많았었다. 그러고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이런 솔루션을 당신에게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해주면서 당신이 가졌던 이런 문제점은 A라는 문제는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고민해서 해결해줬고 B라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줬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오퍼를 제안을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줬으니까 이렇게 구매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오퍼를 제안하는 거죠. 그 오퍼를 제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잘 맞은 상세 페이지의 뒷부분 보시면은 항상 다 느끼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로잉 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제한을 둬요. 지금 당장 당신이 이걸 구매하지 않으면은 2주 뒤에는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를 뭐 30,000원, 40,000원에 구매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은 이건 더 이상 당신이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부분 이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라고 마지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다 기결이 되는 형태인 거고 이걸 얼마나 고급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멋지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력이 되는 거지. 요 틀 안에서 거의 다 있어요. 대부분. 요 틀 안에서 뭐 와디즈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요런 데 상세 페이지 보시면은 요 틀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해석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제기, 그다음 친근감을 느끼게끔 네네네. 공감을 하고 네. 그리고 해결책을 주고 그래서 네. 이 해결책을 제시했으니까 네. 사라고 제안을 하고 네. 그다음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네. 그래서 지금 구매하셔라라고 네. 액션하게끔 만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파소나 방법으로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사실 뭐 잘된 상세 페이지의 예시를 찾으려고 하면 저희 뭐 와디즈나 이런 펀딩 사이트를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 그런 사이트들도 대부분 이제 이런 파소나 방식을 좀 고급화 시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네. 이제 컵라면 용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컵라면 용기가 어떤 거냐면은 그 컵라면 용기를 와디즈에서 이제 펀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컵라면 용기인데 도자기로 만든 컵라면 용기예요. 네. 도자기로 만든 컵라면 용기인데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소구점을 처음에 잡은 것들이 그거였었어요. 일반적으로 컵라면 용기를 쓰게 되면 플라스틱 용기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쓰게 되고 그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과 안 좋은 물질들이 손녀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녀가 너무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손녀가 너무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 손녀에게 차마 플라스틱 용기가 달린 그 컵라면은 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가 도자기를 빚고 있고 그 아버지와 같이 내가 여러분의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내가 동시에 같이 해결을 해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컵라면 용기를 똑같이 부어도 아무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그런 용기를 이제 당신에게 제안을 해준다 이런 펀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한 2억인가 3억인가 아마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펀딩할 때 할인하기 때문에 네. 지금 사셔라. 네. 이게 또 제안 쪽에 네, 제안과 행동 쪽이고. 네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결국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감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해결해주는 이런 파소나 방식의 그 상세 페이지 제작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시까지 들어주시니까 네네네. 또 좀 와닿는 것 같고요. 저희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상세 페이지는 추천하시는 적정 길이가 있을까요? 길면 길수록 좋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거든요. 상세 페이지는 적정 길이는 사실 없기는 합니다. 없기는 하고 결국에는 고객이 얼마나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욕구를 느끼고 어떤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냐는 부분들만 딱 해소를 해주면은 그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세 페이지가 구구절절하게 길게 되면은 상세 페이지를 읽는데도 고객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있으면은 두 번째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의 목적은 두 번째 페이지를 읽게 하는 거고 두 번째 페이지의 목적은 세 번째 페이지를 읽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결과 다른 형태로 계속 이걸 갖다 흐름을 해놓으면 고객이 중간에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만 딱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그것만 딱딱 제시해주고 마지막에 이거 언제까지 한다. 그리고 지금 안 구입하면 끝이다라고 딱 제시해주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하는 상세 페이지 수준 정도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데 내가 이렇게 길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길게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정형화돼서 네. 뭐 어느 픽셀 돼야 된다. 네. 요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고객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상세하게 보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네. 읽게 만들어주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길이가 짧든 길든 간에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탈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요 짧아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다 읽어서 내 제품의 소구 포인트가 확 드러나고 또
그 구매를 일으킬 만한 상세 페이지라고 하면 사실 짧아도 크게 뭐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저는 맞아요. 최근에 좀 느끼는 건데 요즘 들어 더더욱이 상세 페이지가 뭐 길다고 좋은 상세 페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이 계속 소비자도 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상세 페이지 잠깐 훑고 그다음 또 네. 리뷰로 넘어가고 네. 이런 게 약간 조금 불과 몇 년 전보다 네네네. 좀 추세인 것 같아서 그거 감안하셔서 상세 페이지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조은하님께서 모바일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은데 감안해서 제작하려면 길이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동일한 네,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모바일로 우리 많이 네. 쇼핑하시잖아요. 네. 가독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내가 제품을 올리고 나면은 항상 모바일에서 내가 그 제품을 확인해 봐야 돼요. 한 번 더. 네, 꼭 확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봤었을 때 글자 수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글자 크기가 작은 건 아닌지, 그리고 너무 고객에게 글자만 읽히는 건 아닌지, 이걸 이미지로 바꿀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계속 보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도 수정해요. 어떤 폰트. 아, 네, 잘 안 폰트. 읽혀지는 네. 폰트는 그냥 네. 좀 과감하게 막 네. 고딕 이런 걸로 네. 바꿔서 네, 네, 사실 저는 맞아요. 예쁜 것보다 잘 네. 읽히는 상세 페이지가 네, 좋은 상세 맞습니다. 페이지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서 네, 맞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저희 그럼 이제 가격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 제품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마진을 어느 정도 남겨야 되나요? 이런 질문 가장 많이 받거든요. 네. 혹시 뭐 대표님 제품의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사이트들 많이 둘러보는데 이제 뭐 지마켓 쪽도 보고 뭐 옥션 쪽도 보고 뭐 쿠팡 쪽도 이렇게 보는데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제품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찾고 그 물건 찾은 물건들을 보고 내가 이거를 이 사람이 예를 들면 10,000원에 팔고 있다. 그럼 나는 9,900원에 팔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9,900원에 팔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었을 때 들어가는 원가가 그래도 3분의 1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3분의 1이 넣고 막 50% 절반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면은 이게 광고를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크게 마진이 안 남다 보니까 최대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9,900원에 팔면 3,300원 정도는 3,300원 정도는 원가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뭐 1688 이런 데서 보고 이제 그것들 이제 소싱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예시로 한 네. 번만 보여주세요. 네네네. 네.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 보면은 쿠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션 의류 잡화가 있으면은 여성 패션 의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확대 안 해도 괜찮을까? 잠시만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 쿠팡 랭킹 순으로 보셔도 되고 판매량 순으로 보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랭킹 순으로도 봤다가 판매량 순으로도 봤다가 뭐 최신 순으로도 봤다가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판매자 로켓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제품이 지금 19,800원에 5,811개의 리뷰가 달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꽤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럼 팔리면은 얘네들을 어쨌든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해서 물론 여기 돋보기 형태로 보여가지고 바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지금 여기는 그게 설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여기 1688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돋보기 해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들, 이미지 검색을 네, 하는 이미지 거죠? 검색을 이제 하는 거죠. 1688 사이트 쪽 들어가시면 이미지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0.1위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가격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요런 35위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35위안 그러면은 35인에 있고 130 뭐 이렇게 44 이런 식으로 99, 32.8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고 내가 요 제품을 보고 얘네들은 지금 리뷰가 10개 이하잖아요. 리뷰가 10개 이하고 잠깐만요. 7.8면 이런 식으로 요런 애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나래비를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시고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지금 창을 여러 개 다 띄우셨어요. 네, 여러 개를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띄우고 지금 여기는 지금 판매자들이 조금 애매한 판매자들이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1년밖에 안 된 판매자들이어서 이런 애들은 구매하면 안 되긴 한데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쭉 나래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판매자가 8년 된 애들 있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보고 여긴 지금 가격들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35위안이에요. 35위안이면은
보통 한국에 들여오게 될 때 관부가세하고 이런 것들 다 치면은 보통 300씩 해요. 근데 이제 조금 크게 하는 셀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단위로 이제 들여오죠. 그러면은 곱하기 200, 뭐 20, 30 이런 게 처로 되는 건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30 곱하면 얘가 이제 10,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10,000원 정도 되면은 10,000원 정도에서 얘네는 19,800원이니까 배송비를 뭐 2,500원 정도 뭐 입출고 비용 배송비 2,500원 정도로 쳤었을 때 17,300원 정도 되는 17,300원에 수수료 뭐 13, 14% 빼고 나면은 뭐 2,600원 정도 되니까 14,000원, 15,000원 정도가 되니까 내가 10,000원에 판매를 하면은 내가 3, 4,000원 정도 일단 부가세 이런 것들 뭐 종소세 이런 것들 다 빼고라도 한 3, 4,000원 정도 남는 거니까 19,800원인데 내가 3, 4,000원 남겼는데 얘가 지금 5,811개예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가기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안 들어가고 이제 다른 애들 이제 또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패딩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원가가 어느 정도 위안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19,800원이면은 7,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에 내가 매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위안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20위안짜리 정도는 되어야지 얘네들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물건을 대량으로 떼우기 때문에 19,800원에 떼도 팔아도 이제 마진이 어느 정도 남고 광고를 엄청 많이 돌릴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저희가 이제 초보 입장에서 아니면 처음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걸 들어가가지고 경쟁하기에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다른 제품들도 요런 제품들도 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PB 상품이긴 할 건데 PB 상품이라 없겠죠. 사진이 얼추 비슷한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 얘네 같은 경우는 PB 상품 쿠팡 PB 상품이긴 한데 그냥 일단 그거를 무시하고 얘네들은 3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 3만 원에 파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요런 유가 지금 30위안에서 97위안, 27위안 이런 애들만 보셔야 돼요. 27위안 뭐 여기 30위안 이런 애들만 이제 쭉 보시고 얘네들만 이제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쭉 나래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실제 요 판매자가 좀 괜찮은 판매자인지 안 괜찮은 판매자인지 쭉 보고 요거는 가져오게 되면은 30위안 정도면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32위안이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얘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경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걔네들을 소량 사입해 가지고 올려봐서 판매를 해보고 이제 경쟁이 되고 판매가 된다 싶으면은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이 거죠. 제품 저희가 그럼 1688에서 비슷한 거 봤을 때 네. 아까 이제 32위안? 네, 32위안. 32위안 정도 됐잖아요. 네네네. 곱하기 300원을 하면 한국에 떨어지는 원가다라고 네, 그렇죠. 말씀을 하셨고 네. 아까 이제 중국 위안 곱하기 300 그리고 이제 온라인 평균가가 아까 29,000원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럼 우리가 이게 내가 가져오는 원가가 아까 우리 32위안에 300하면 9,000원 정도. 9,000원이죠? 네, 9,000원. 9,000원이었기 때문에 3배수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3배수가 이런 거는 되네요. 괜찮다라고 네. 예시를 주신 거죠. 그렇죠. 이제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이 판단을 리스팅을 해놓고 이제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인데 9,000원 얘는 29,590원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런 경량 패딩들이 밑에 이렇게 쭉 보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하고 비슷한 타입의 경량 패딩들이 실제로 얼마 정도 팔고 있냐? 얘는 24,800원에 팔고 있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예, 24,800원에 얘는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17,900원에 팔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애들 쭉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9,000원대에 팔고 있는 애들이 많으면은 내가 들어가기 덜 부담스럽고 예를 들면 25,000원대에 파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때 이제 고민을 좀 약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보고 내가 25,000원대 파는 애들 좀 있어도 내가 들어가 보겠다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판단돼가지고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이제 예를 들면 3,000원, 4,000원 차이는 상세 페이지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죠? 조금 근데 더 고급화시켜서. 10,000원, 12,000원 차이는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가격대가 높은 제품이 아니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3만 원대 제품인데 10,000원이 차이 난다. 이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3만 원대 제품인데 2,000원, 3,000원 차이 난다. 이건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1,000원, 2,000원 차이 나는 제품은 상세 페이지를 조금만 고급화 시켜도 충분히 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팔리고 대량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그 원가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네. 그걸 좀 상세 페이지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네네네네네. 같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노하우가 있죠. 이제 가격 설정을 하시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식이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패딩 같은 제품은 이렇게 할 수는 없긴 한데, 이제 이걸 한번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여름에 지금 엄청 치열한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목토시 이런 게 있잖아요. 목 이렇게 바라클라바? 바라클라바는 이렇게 네. 쓰는 이런 형태도 있고 목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보통 가격 경쟁을 좀 심하게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얘네가 두 개에 9,900원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두 개에 9,900원 판매하는데 나는 세 개에 9,900원에 판매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어디서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사이트를 다 뒤지든 뭐 그 조금 제품의 품질 퀄리티가 떨어지든 그 세 개에 9,900원이라는 거를 1688 전부 다 뒤져가지고 걔를 찾아가지고 걔를 샘플을 받아보고 걔가 실제로 그 원래 판매하고 있는 제품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 크게 차이가 이게 퀄리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이제 세 개 하나 더 끼워져 가지고 이걸 이제 판매를 해보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하고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한 개를 더 줄 수 있는 그 상품을 소싱을 한다거나 네. 또 뭐 동일한 구성인데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판매가를 원가의 3배수로 네. 설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가격을 설정을 하셔라. 그리고 네네. 가격 설정 전에 저는 이제 소싱이 조금 중요한 것 같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음 저희가 오늘의 핵심이죠. 오늘 본론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네. 가장 가장 필요한 스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너무 뻔한 대답일 것 같긴 한데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일단은 뭐냐면은 제가 주변에 이제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잘 되는 대표님들도 많이 보면은 그 대표님들은 일단 자기가 설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저것 많이 따지면서 이제 측정하고 이거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하다가 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그걸 향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 그렇게 쭉 직진을 해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하나 끝까지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 나가는 부분들을 보고 저렇게 하면은 저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너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셔서 이제 네.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일단은 사입하지 말고 위탁부터 시작을 하셔라라고 네네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리고 항상 계속 말씀하셨던 네. 그냥 하고 계속 반복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상품을 올리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수정할 게 있으면 또 수정하고 맞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말씀도 한번 이제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 어려운 건 좀 배우고 익혀라. 네.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 네네. 못하겠으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네. 것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좋은 강의들이 네네, 많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 보고 조금 배우고 익히셔라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포토샵도 한 일주일 정도 유튜브 보고 저도 유튜브 보고 일주일 정도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웬만한 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제 유튜브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필요한 특별히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이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유튜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치면은 이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뭐 30분 40분 정도 연습하다 보면 이제 또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포토샵 그냥 이렇게 상세 페이지 받아가지고 조금씩 수정하는 건 제가 그냥 다 하고 있거든요. 맞아. 요즘엔 네. 또 AI 관련돼서 GPT 사용법이라던가 네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어려워서 그냥 나는 나중에 해야지 못하겠어라고 하면
뒤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배워야 되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우리가 배우고 익혀라. 이게 또 셀러의 그 잘 네. 되는 셀러분들의 비밀인 것 같아요. 네, 제 네, 주변에 정말 매출 잘 나오신 대표님들도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대표시잖아요. 직원들이 아니라 대표 본인께서 직접 해보고 다 익히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나오면 배우고 익히시는 거. 이게 너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요즘 너무 많이 빠르고 새로운 게 계속 네, 나오고 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다 따라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멘탈이 흔들릴 때 그죠? 아, 네네네. 대표님께서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네. 오늘. 네. 아, 멘탈은 그냥 매일매일 흔들리죠. 네. 하루에도 뭐 매출량 때문에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흔들리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신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락 오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자리를 저는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특정한 어떤 그 충격이 저한테 오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방 싸가지고 그냥 카페에 갑니다. 카페에 가가지고 가방 싸가시고 나가는 줄 알았어. 네, 카페를 가시는군요. 가방 싸고 집을 나가시는 줄 알았네. 노트북 싸고 이제 네. 이게 해가지고 이제 가방 이제 둘러매고 이제 그 가까운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이제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저녁까지 이제 일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하고 가서 가방을 푸니까 그러니까 그 충격이 이렇게 많이 상쇄가 되면서 내가 일하는데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격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이제 쭉 이렇게 A4 용지에 이제 적어보는 거죠. 이건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 내일은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게 아니구나 빨리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들어요님께서 저거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가 마음 심리에 좋은 영향을 준다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번아웃이 온다거나 네. 멘탈이 좀 흔들리는 순간에 조금 야외 카페 같은 데 가서 저도 노트북 네. 가지고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힘들 땐 업무 환경을 조금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멈추지 멈추면은 않고 뭐 안 됩니다. 계속 달릴 네, 수는 네.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멈추지 않고 걸어도 되니까 천천히 기어가도 되니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대표님 얼마 전에 관할관청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관할관청에 다녀왔어요. 네. 근데 다녀오면서 이제 사실 그게 뭐 어쨌든 해결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성가신 일이 많아지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관할관청에 가서 뭔가 써야 되고 네. 수정해야 되고 네, 이런 그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판매하면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있는 일일 거예요. 근데 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조금 억울하고 왜 다른 판매자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네. 좀 억울하기도 하고 네. 또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네.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대표님도 이렇게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사익을 다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홍삼을 좀 이렇게 위탁받아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버 섭외해가지고 뭐 홍삼 판매하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쪽하고 협의된 것들이 이제 폐쇄몰 가격이,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가격이 얼마이고 온라인에 공개된 가격이 얼마라고 이렇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에게 이제 그거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섭외를 해놨는데 그거 하기 며칠 전에 실제로 폐쇄몰,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가격을 온라인에 다 공개된 가격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정책을. 그래가지고 그때 막 다른 홍삼업체 알아보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거의 뭐 마이너스 났었던 적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되게 그때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광고나 마케팅을 위해서 막 이미 이제 비용을 많이 네, 그쵸. 많이 쏟아부었는데 이미 계약금 다 넣었고 다 쏟아부었는데 갑자기 공급업체 정책이 바뀌면서 네. 이거를 못 팔게 됐다. 네. 이럴 때 좀 멘탈 나가죠. 네, 멘탈 나가죠. 힘듭니다. 만약 에 이렇게 멘탈 나갈 때 대표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뭐 카페 가야죠. 그럼 이제 짐 싸고 카페 갑니다. 네, 카페 가시고. 가가지고 이제 뭐 네.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돌아옵니다 다. 네. 근데 대표님께서 굉장히 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는 결국엔 나를 강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사업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예전에는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 기간들이 되게 길었었거든요. 힘든 기간들이. 근데 결국엔 나중에는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충격들이 오는 것들이 나중에는 옛날에 초창기에 셀러에 있었을 때 그 충격은 지금 왔을 때는 충격으로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앞서간 그 선배들이 잘된 선배들이 말한 이런 얘기들이 결국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나한테 오는 어떤 충격도 결국엔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게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일하다가 뭐 이렇게 충격 오면은 뭐 카페 가서 일하면 이제 멘탈 좀 잡히면은 그래 안 죽었잖아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냥 계속 일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렇구나. 지금 네네.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거를 이제 대표님께서 적어주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이자고 계속 몇 번 읽었거든요. 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오히려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한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 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냥 다 나를 강하게 할 뿐이야.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네네네, 이게 맞아요. 독특한 멘탈 관리 방법이십니다. 네네. 굉장히 독하신 분이세요. 네. 제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때 저는 통장을 봅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열심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네네네. 진짜로 아, 저는 맞습니다. 진짜 네, 제가 맞아요. 저는 뱅킹에 들어가서 네, 맞아요. 잔고를 봐요. 이게 많아도 동기부여가 되고요. 적어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 이건 저의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멘탈을 좀 챙기고 그리고 아주 이제 좋은 아까 방법이다. 말씀하셨던 그 백지에 네. 내가 이번 주에 뭘 해야 되지? 다음 달에 뭐 해야 되지? 이런 거. 1년 뒤엔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걸 좀 적어보고 역으로 1년 뒤에 내가 이걸 이룰 거면 나는 그럼 지금 뭘 해야 되지? 요거를 진짜 하얀 도화지에 막 써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냥 다시 멘탈을 잡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서 네. 대표님께서도 백지에다가 적는다고 네네네. 하셔서 적다 보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정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내가 왜 이런 걸 이겨내면서 지금 이걸 해야 돼,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 좀 정리가 되면 네.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기 슈퍼마미온님께서 네. 아멘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럼 대표님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제 저희 거의 마지막이 되었는데 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요즘 경기가 사실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고. 특히 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도 되게 많이 무너지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전업으로 하시든 부업으로 하시든 온라인 사업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온라인 사업 자체는 내가 위탁으로 도매매나 도매국 제품을 올리는 거는 사실 처음에 큰 매출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제가 들어가는 게 내 시간 조금만 들이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도매매나 도매국으로 매출을 크게 일으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잘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들 저는 꼭 추천드리고 부업으로라도 정말 하는 것들이 온라인 사업만 한 게 정말 없습니다. 온라인 사업만 한 게 없고 내가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G마켓을 꼭 이제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G마켓에 보면은 일단 광고비나 이런 것들 뭐 AI 뭐 광고 이런 것들 일주일 무료로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신청하셔가지고 꼭 광고비를 받으셔가지고 내 제품을 한번 올려보고 광고를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고 그 특히나 G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사분들이 상당히 친절하십니다. 정말 맞아요. 친절하시고 진짜 공감. 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거기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전화도 거의 안 받아요. 네. 전화도 거의 안 받고 너무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꼭 한번 써보시고 광고비 지원되는 것만큼만이라도 한번 제품 올리셔가지고 돌려보시면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슈퍼딜 이런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것들을 1,000원만 내가 할인해도 슈퍼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0,000원에 올려서 9,000원에 내가 슈퍼딜 제한을 넣고 그걸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광고를 조금 돌려보시면은 생각보다 제품이 잘 팔리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제가 뭐 G마켓 라이브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G마켓 옵션으로 매출을 많이 내고 계시는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모신 것도 있고, 근데 대표님은 그 슈퍼딜을 올키를 조금 적극 활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음 달이나 라이브에 네. 제가 네, 한번 네.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네.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네, 하고 네,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러면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이제 부업으로라도, 그러니까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업으로라도 한번 상품 올려보셔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퀴즈가 이제 안 나갔잖아요. 제가 네. 이 퀴즈를 이번 주는 뒤로 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를 잘 시청을 해주셨다고 하시면 바로 맞추실 수 있는데요. 아마 다 너무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빠르게 맞춰주셔야 돼요. 벌써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답변부터 하실 수 있는데, 자,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자동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사이트 이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댓글 남겨주신 분 제가 호명 드리고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퀴즈 맞추신 분은 이제 제가 광고성 임원이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댓글이 안 올라오나요? 자동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사이트 이름. 틀렸습니다. 오타 인정 안 돼. 그죠. 땡. 눈 감고 눈 감고 들어요님. 너무 빨리 쓰시다 보니까 그죠? 이거 오타 내신 거죠? 아이고 아까워라. 자, 눈 감고 들어요님 저희 이제 링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네, 이쪽에 링크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렇게 지금 기다리는 것도 좀 딜레이돼서 또 뒷부분에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거 저희 그 시간차가 조금 줄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많이 맞춰주셨어요. 오늘 라이브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셨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이제 강동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하셔라. 그죠?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에 내가 찾은 원가의 3배수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조금 들어가 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멘탈 무너질 때 온라인 판매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죠? 신고도 당하고 갑자기 상품 공급이 끊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순위가 막 확 밀린다거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럴 때 멘탈 많이 무너지거든요. 무너질 때 업무 환경을 좀 바꿔보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내가 집에서 일을 했다면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면 이걸 조금 탁 트인 또는 예쁜 이런 공간 카페로 가셔서 업무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떠먹여주지 않죠?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무료 영상이나 무료 강의 같은 게 많아요. 또 하물며 내가 포토샵에 사이즈 조절하는 것도 모른다라고 하시면 배우셔야죠. 그쵸?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포토샵이든 뭐 요즘에 나오는 AI 툴이든 이런 것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은 배우고 익히셔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1인 셀러라면 풀필먼트 서비스. 아까 3필 창고 네. 비추하셨어요. 그쵸? 네, 비추하셨어요. 1인 셀러라면 풀필먼트 서비스를 꼭 이용을 하셔라. 우리 G마켓 옥션에도 스마일 배송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내가 포장하고 배송하고 하는 시간을 아끼셔서 또 다른 상품을 소싱하고 이런 조금 생산적인 일에 업무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댓글이 올라오셨어요. 지대터. 너무 급하셔가지고 이렇게 오타를 일부러 내신 것 같은데, 저거는. 네. 약간 개그 욕심 있으신 거 아닌가요? 네. 그죠? 지대터.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제디터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사용을 해보세요. 네, 5분까지 무료니까 그냥 한번 너무 써보세요. 편리해서 네. 그냥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어려우셔서 못하실까봐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라이브 이렇게 요약까지 해드렸고, 그다음 저희 다음 주도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다음 주 저희 G마켓에서 글로벌 G마켓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상품을 해외로 파는 겁니다. 네, 해외로 판매를 하는 건데 일단 네이버에 글로벌 G마켓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G마켓 들어가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G마켓 사이트 열려 있죠. 여기 G마켓 홈에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글로벌 보이세요? 글로벌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그럼 글로벌 G마켓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를 다 아마 대부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일단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저희가 이제 이 사이트에서 우리 물건을 판매를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라이브를 좀 다뤄볼 건데요. 둘러보시고요. 요것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자 정보 관리. 판매자 정보 관리 들어가셔서 해외 판매 진행 여부에 동의함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동의 안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의함 눌러주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해외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과제예요. 그래서 둘러보시고 저희 그 과제 제출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 파트너 센터에서도 링크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그래서 과제를 해주신 분들 중에 제가 한 분을 호명을 해드리면서 그분께도 광고성 임원이 2만 원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과제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앞으로 제가 그 다음 라이브에 한 분 호명을 해드리면 그분께 광고성 임원이를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라이브 저희 오늘 동기부여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3주차는 글로벌
글로벌 데이예요. 그래서 G마켓으로 해외 판매 함께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다룰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광고 데이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광고 제출, 과제 제출해주신 분은 2만 원, 2만 원 임원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만족도 설문조사도 나가고 있죠. 그래서 라이브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다음 라이브 또 다음 달 라이브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동기부여데이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2주차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